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인데 이 부분이 복지사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고, 그렇지만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연구를 구분하는 방식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전적으로, 즉 전통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탐색적 연구입니다. 두 번째가 기술적 연구입니다. 세 번째가 설명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의 이제 목적할 경우에 이 탐색, 기술, 설명 요 세 부분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하면은 탐색, 그리고 기술, 설명 요 부분을 잘 좀 꼭 좀 기억해 두시라고 신신당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기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설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탐색과 기술과 설명은 그 영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탐색이 이제 탐색을 탐색에 대해서 그 동사가 영어로 이제 explor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xplor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미지 땅이나 바다를,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이나 바다를 탐험하다, 뭐 답사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탐험가, 이제 뭐 아프리카를 탐험한다든지 하는 탐험가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탐험한다는 것이 그 익스플로어가 되겠고, 바로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명사가 탐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익스플로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말하는 탐색과 같은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기술인데, 기술은 영어로 그 기술의 이제 동사가 그 describe에서 이게 묘사하다, 기술하다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설명인데, 설명은 그 영어로 이제 explain인데, 이 explain을 보면은 설명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의 이유를 말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 단어와 관련해서 이 영어 표현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탐색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연구는 이제 여기 보면은 미지 알지 모르는 땅이나 바다를 탐험한다, 예, 그런 그 영어 표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을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연구에서는 그 미지 영역, 그러니까 어떤 그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아직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그런 분야를 연구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이론도 없고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탐색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거나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로 실태를 조사하는 것, 실태를 살펴보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어떤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을 찾는 것, 그리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우리가 말하는 인과관계, 그런 것을 살펴보는 연구가 바로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저희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조사 연구,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간단히 그냥 탐색 연구, 뭐 탐색적 조사, 탐색적 연구, 뭐 탐색 조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 포인트는 이제 탐색, 기술, 설명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색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경우에 사전 지식이 없거나 선행 연구가 없는 경우에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탐험이 이제 이 요 영어가 탐험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영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이기 때문에 탐색적 연구에서는 어떤 그 사전 지식,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거나 또는 저기죠 미리 연구된 것이 적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탐색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연구는 이 구체적인 사실을 묘사한다고 써놨는데, 이건 결국 이제 우리가 실태를 파악할 경우에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바로 기술적 연구가 되겠고, 설명적 연구는 어떤 이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탐색, 조사 연구의 목적이 탐색일 경우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좀 주제에 대해서 알려진 지식이나 이론이 부족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탐색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탐색의 목적을 추구하는 연구에서는 균합적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연역적 방법하고 연역법하고 귀납법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의 경우에는 어떤 이론이 있어가지고 이론이 있어서 그 이론에 근거해서 가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가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가설을 실제 데이터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가설을 반영하면은 가설이 맞는 거고 실제 데이터가 가설을 반영하지 못하면은 가설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탐색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설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기납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납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이 사례에서 어떤 그 유형을 패턴을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이 결론을 더 가다듬어서 이론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색에서는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그 지식이나 이론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하고 이 기납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기술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기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연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실제의 실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기술적 목적을 지니는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인구 센서스 조사는 그 인구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인구 중에서 남성이 몇 프로고 여성이 몇 프로냐, 또 10대가 몇 프로고 뭐 20대가 몇 프로냐 그런 거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인구 센서스 조사는 기술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대표적인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목적으로 그 추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관계,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그 밝히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이냐, 즉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일 경우에 x와 y 사이가 이런 관계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연구가 설명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설명적 연구가 가장 고급스러운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적 연구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또는 왜 이제 뭐뭇이 왜 생기느냐, 결국 왜란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이 청소년 비행이 왜 생기냐 그 얘기는 이러고 청소년의 비행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와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원인 또는 이제 뭐뭇이 미치는 영향 그런 거 표현이 들어갈 경우에는 전부 다 설명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이따 또 예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연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를 구분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고 또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린 탐색하고 기술하고 설명 이렇게 이제 조사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고전적이고 많은 이제 교재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책이나 교재에 따라서는 요거와 좀 변형된 것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거 세계 외에 또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간에 조사의 목적을 탐색, 기술, 설명으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기억을 해두지 않으시고 뭐 복지사 시험이나 기타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은 그냥 날로 꼴깍하고 잡수를 하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보를 좀 교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떤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세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서는 조사의 목적을 이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어떻습니까? 탐색, 기술, 설명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기술하고 설명은 저희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일치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탐색이라는 걸 빼고서 이렇게 보고하고 예측을 하는데, 이 예측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설명 속에는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번은 3번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명의 경우에는 어떤 인과관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x하고 y 사이 관계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서 이 경우에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일 경우에 이런 그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일 경우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바로 연구가 설명적 연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예를 든 것처럼 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소득 수준이 높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게 보니까 어느 경우에 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소득 수준이 높다고 연구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육 수준이 낮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소득이 낮다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소득 수준이 높다, 소득 수준이 높은가를 따져보는 연구의 경우에 결국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소득 수준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실 설명 속에, 그러니까 4번은 3번 속에 이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학자들은 이 설명하고 이 예측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한번 이것도 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이분들은 그 조사의 목적에 보고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그 조사는 나중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조사는 나중에 이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를 갖다가 연구의 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가지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고도 조사의 목적으로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살짝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언젠가 한번 복수사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적의 경우에, 조사 목적의 경우에 이제 그 그러니까 어느 그 연구나 조사에서 한 가지 목적만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연구의 목적은 그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에 따라 가지고 연구의 목적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쓴 논문을 주로 많이 제가 쓴 논문을 많이 예를 들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적이 탐색인데, 이렇게 목적이 탐색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제목에다가 탐색적 연구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연구가 덜 돼 있다, 뭐 그런 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목에다가 이렇게 탐색적 연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주거 빈곤층의 삶과 터전에서 이제 그 노숙인이나 그 쪽방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하고 우리 저 윤경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연구한 것을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한 기사가 한겨레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사실은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노병일 윤가 교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거 빈곤층의 삶과 터전에서 어쩌고저쩌고 써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 내용이 전부 다 보면은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큰 제목도 보면은 대전 그 장기 노숙자가 평균 3배다, 어쩌고 해가지고 전부 다 실태를 써놨습니다. 다 내용이 다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상으로 파악을 해보자면은 저희들이 한 연구의 목적이 실태니까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모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학술지에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썼는데, 이게 보면 제목이 도시 노숙자의 삶의 질 예측 요인입니다. 지금은 노숙자보다는 노숙인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삶의 질 예측 요인이기 때문에, 즉 삶의 질을 유발하는 요인, 즉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설명의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노숙에 대해서, 노숙인의 삶의 질이 있는데 삶의 질을 예측하는 요인, 그러니까 삶의 질이 있다면 이거지. 그 삶의 질이 결과라고 치면은 삶의 질을 이제 유발하는 요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바로 독립 변수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 삶의 질이 종속 변수 즉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과관계를 살펴본 연구이기 때문에 요 제목상으로 볼 때는 이 연구의 목적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글의 제목에 뭐뭐에 미치는 영향, 그런 말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전부 다 그 연구의 목적이
설명을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뭐뭐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사회적 배제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가 원인이 되고 정신 건강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즉 X가 사회적 배제이고 정신 건강이 Y 종속 변수로도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제 연구의 목적이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어떤 실태 조사입니다. 이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그 서울의 그 강서구에서 이제 강서구의 그 다문화 가족 그 실태 조사한 건데, 역시 이제 제목에도 그대로 실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 실태의 경우에는 목적이 기술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이제 제목만 보고 이제 파악할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문화 가족 아동의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이런 것을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또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학교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니까, 이렇게 학교 생활 만족도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여러 이렇게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은 설명적 목적을 추구하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연구도 역시 설명을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경우에 이렇게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추구하기보다는 그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실 경우에도 이게 실제 논문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 좀 그 내용이 길었습니다. 잠깐 쉬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